분명한 사실은 가난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규율이 부족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나는 제국이 흥망성쇠하는 것을 보아왔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부를 쌓는 사람은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저축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적게 벌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난한 것은 그들이 가진 것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직면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가혹하지만 필요한 현실입니다. 문제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당신이 가라앉을 것인지, 또 다닐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나는 수백만 달러를 벌고 가난에 빠진 의사들과 은퇴하고 여러 재산을 소유한 적당한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차이점은 그들이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금융지능은 유전적인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시기에 아니오 라고 말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대다수는 자신이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마지막 한 푼도 낭비하지만 결국 정반대의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1930년대에 수프 한 그릇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긴 줄을 본 기억이 난다. 나는 그곳에서 빈곤의 가장 나쁜 부분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고 능력을 빼앗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존이 집착으로 변하면 마음은 잘못된 결정으로 가득 차고 그 결정 하나하나가 당신을 더 깊은 구렁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이는 악순환이며 유일한 탈출구는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돈을 보는 방식을 고치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부를 추구하는 것보다 가난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행운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난하지 않으려면 규율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규율은 금세기의 가장 부족한 자원입니다. 금융생활을 가장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신용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도구가 아닙니다. 변장한 독입니다. 그는 양복과 넥타이를 메고 웃으며 지금 즐기고 나중에 지불하라는 약속과 함께 신용카드를 건넸다. 하지만 그가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순간부터 당신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추고 은행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들이 신용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수학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원하고 은행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빌려드립니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설명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대출부터 이미 미래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1930년대에 나는 빚의 공포를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팔고 자동차, 가구, 심지어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모두 신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경제가 붕괴되는 그날까지 항상 흠잡을 데 없는 양복과 넥타이를 입고 살았던 한 임원을 기억합니다. 나중에 나는 그가 모퉁이에 서서 나는 음식을 얻기 위해 일합니다. 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빚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다음과 같이 맹세했습니다. 카드 한도 내에서 생활하기보다는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낫습니다. 나는 자금 조달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 작은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이것은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명쾌한 것입니다. 시스템의 가장 큰 비결은 빚 없이는 잘 살 수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다. 진정한 자유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고 연체금 없이 부자인 척하지 않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매달 적자 생활을 하는 적당한 급여를 받는 젊은 재무분석가를 만났습니다.
이유를 묻자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나는 대답했다. 표준은 당신의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인생이 아니라 환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부드러운 함정이다. 그녀는 당신을 강요하지 않고 당신을 유혹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최고의 삶을 누릴 자격이 있고 지금 인생을 즐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불할 수 없을 때 수치심과 절망이 당신의 영혼을 삼킬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돈을 많이 벌었을 때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이 자유는 매우 귀중합니다. 빈곤을 피하고 싶다면 첫 번째 단계는 간단합니다. 빚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동차 구입에 자금을 조달하지 말고, 여행을 위해 대출을 받지 말고,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것을 할부로 구입하지 마십시오. 급진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빚은 당신을 양복을 입은 꼭두각시로 만듭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멸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부자는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기의 가치, 현금 흐름의 존엄성, 지출보다는 저축에서 오는 자유를 이해합니다. 은행의 미소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미래를 앗아가며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현대의 소비주의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완벽한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그 돈을 더 빨리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거의 100년을 살면서 잔인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적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가난한 것입니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현실이다. 나는 변호사, 은행가, 돈을 벌고 적은 급여를 받는 노동자보다 더 많은 빚을 지는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왜? 생활 방식과 지위를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집은 더 커지고, 차는 더 비싸지고, 여행은 더 호화로워졌고, 은행 계좌는 점점 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연봉이 아니라 일하지 않고, 궁핍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다. 그것은 과시가 아니라 규율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지,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젊었을 때 나중에 많은 직원들이 살던 것보다 더 단순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빚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기처럼 잠을 잤습니다. 이것은 가난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워렌 버핏은 1958년에 구입한 집에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소함이 아니라 합리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의 비결이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덜 지출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시장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비용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수익을 예측하지는 않지만 낭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이 월급을 받는 것보다 더 빨리 소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돈을 써야 한다고 하더군요. 나는 좋아요. 돈이 다 떨어져도 누가 여전히 그것을 즐기고 있는지 봅시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즐거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부족에 반대합니다. 지출 방법을 아는 것은 언제, 왜, 누구를 위해 지출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한번 말했듯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은 불필요한 지출에 저항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소비를 장려하는 이유는 충동성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광고 산업 전체는 이성을 잊게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은 행복을 살 수 있으며 그 가치는 당신이 소유한 것의 가격에 달려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행복은 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면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복리의 힘은 저축을 시작하는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매년 조금씩 저축하면 돈이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그것을 모두 쓰면 그 돈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작동합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같은 기간에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빚을 지게 됩니다. 투자 천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낭비하지 말고, 선전에 휩쓸리지 말고, 유행을 따르지 마세요. 부는 얼마나 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저축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빨리 버는 사람이 항상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축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부자가 된다. 단순함이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될 수는 없지만 결코 가난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합니다. 나는 돈을 어떻게 버틸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를 낭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중요하지 않은 일에 돈을 썼으며 성공에 대한 환상을 갖고 살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다음 날의 요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고가 있습니다. 시기심은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않는 유일한 죄입니다. 도둑질은 돈을 주고 폭식은 즐거움을 주지만 부러워한다고요?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단지 평화를 잃을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추세를 따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물건을 구매하고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빚을 지게 됩니다. 시장은 당신의 자존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결과만 계산할 뿐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돈이 많고 미래가 유망한 훌륭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더 부유한 사람을 따라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파산했다. 그는 같은 주식을 샀고 투자 내용을 그대로 따라했고 심지어 라이프 스타일까지 따라했습니다. 결국 그는 돈과 존경을 잃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을 불쾌하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융재앙의 80%의 근원입니다. 다른 사람만큼 훌륭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경주입니다. 가난을 이길 수는 있지만 비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부러움은 자신의 발전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 보고 결국 당신은 그들을 뒤쫓으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부가 결승선이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지만 합리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행운은 다음번 충동이 일어날 때까지 일시적입니다. 워렌 버핏과 나는 이 영화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비교를 하게 된다.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버는지 통제할 수는 없지만 지출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시장 변동을 바꾸지는 않지만 인내심을 통제합니다. 미래를 예측하지는 않지만 어리석은 실수를 방지합니다. 진정한 부는 돈의 무게가 아니라 정서적 안정으로 측정됩니다. 나는 노년기에야 이것을 정말로 이해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자유는 재정적이 아니라 정신적입니다. 누군가가 더 빨리 달리고 더 많이 이기고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당신이 승리한 것입니다. 부러움은 무료이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것은 당신의 판단력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인내심을 앗아가고 다른 사람의 게임에서 당신을 지게 만듭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서두르는 것은 나쁜 사고방식의 특징입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사지 않습니다.
서두르는 것은 가난보다 더 위험하다. 제가 발견한 가장 큰 발견 중 하나는 지능이 부의 비결이 아니라 서두르는 것이 파산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할 필요는 없고 덜 서두르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은 지능을 보여주면서도 바보처럼 행동하며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는 주식을 사고 모르는 사람들을 신뢰하며 필요하지 않은 생활 방식을 부러워하며 자신이 미래를 건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들을 자기 파괴적인 천재라고 부른다. 그런 젊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들은 빨리 벌고 더 빨리 지출합니다. 그들은 모든 시장 상승을 축하하고 거품이 터지면 그것을 부른 뒤라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시장이 어리석음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장은 단지 계산만 할 뿐입니다. 1970년대의 주택 거품, 1999년의 닷컴 열풍, 2008년의 붕괴 등 모든 위기에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현실 앞에서는 스마트함이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정보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조언입니다. 서두름은 언제나 그 모습을 위장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암호화폐이고 내일은 AI이고 그 다음은 친구의 비밀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포장만 바꿀 뿐 본질은 같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빠른 재산을 찾는 사람은 걸어다니는 폭탄입니다. 폭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상을 입으려고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됩니다. 경력 초기에 저는 시장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보를 앞지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그의 어리석음이 그의 지능보다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시장이 어리석음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탐욕을 유행으로 바꾸고 농담을 시도하며 하룻밤 사이에 모든 사람이 위험의 의미를 다시 배우게 만듭니다. 나는 종종 젊은 투자자들에게 무엇을 사야 할지 묻지 말고 무엇을 사지 말아야 할지 먼저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보장된 승리는 없으며 피할 수 있는 실수만 있을 뿐입니다. 부의 비결은 기회를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일, 특히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나는 똑똑하고 교육받고 수완이 풍부한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시장을 과소평가하며 자신의 한계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의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감정, 예측, 유행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논리와 인내심을 믿습니다. 서두르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돈이 없어도 결국 모든 것을 되찾는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부는 IQ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규율에 대한 보상입니다.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영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이기고 싶나요? 잃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잃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규칙은 바로 바보처럼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잃지 않고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천천히 하는 것이다. 나는 빠른이라는 단어를 불신하면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을 물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먼저 가난하지 않는 법을 배우십시오. 사람들은 웃으며 그것이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가난한 이유는 기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빠른 돈, 빠른 성공, 빠른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치 있는 거의 모든 것은 느리다. 하루아침에 똑똑해질 수도 없고 눈 깜짝할 사이에 부자가 될 수도 없으며
좋은 습관은 고사하고 나쁜 습관이라도 고치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나는 많은 천재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시장에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에 레버리지, 부채, 위험한 베팅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부는 무엇보다도 도덕적 문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합리성, 성격,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나는 결코 훌륭한 결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단지 어리석은 실수를 피하고 나머지는 시간을 들여 해결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달리는 동안 나는 기다렸다. 1973년 모두가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고 있을 때 나는 침묵을 지켰다. 나는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절망한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할인된 가격에 파는 것뿐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서두르지 말고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빨리 부자가 된 사람은 빨리 잃기도 한다. 행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규율이 필요합니다.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옳은 일을 하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을 수십 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으로 큰 월급을 받으면 서둘러 지출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나요?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부는 지능이 아닌 환자의 것입니다.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유혹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냉정함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 일은 모두가 미쳐버릴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계속해서 끈기를 갖는 것임을 이해하는 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상승하고 더욱 빠르게 추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잘못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100만 벌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대신 나는 지루함을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을까? 부는 경주가 아니라 심리 테스트입니다. 천천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거의 항상 영원히 부자가 됩니다. 빨리 도착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자신만의 속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빠른 도로는 거의 항상 절벽으로 이어집니다. 시간의 마법은 기다리는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와 돈을 혼동합니다. 사실 부는 무엇보다도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일 조금씩 진화한다면 수십 년 안에 그 차이는 극심해질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3일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옷을 갈아입듯이 마음을 바꾸고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며 결국에는 아무것도 쌓이지 않습니다. 단지 혼란만 있을 뿐입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서두르는 것은 참을성이 없는 사람의 환상입니다. 세상은 지름길을 쫓지만 진정한 부의 주인은 인내심을 갖고 한 번에 하나씩 제국을 건설합니다. 마법의 공식이나 숨겨진 비밀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일 할 용기가 없는 일을 오늘 해야 한다는 규율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마침내 뒤를 돌아보면 달리지 않고도 이미 몇 마일 앞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수를 먹고 교훈을 소화하며 줄기가 나타나기도 전에 뿌리가 뻗어나가는 나무처럼 어둠 속에서 자랍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덜 익은 과일, 즉 신맛이 나고 작으며 익기 전에 썩는 과일을 수확합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심고 물을 꾸준히 주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를 통해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바로 세대를 지탱할 수 있는 달콤하고 묵직한 과일입니다.
시장은 서두르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마치 상어가 물속에서 피 냄새를 맡는 것처럼 약해짐의 첫 징후가 보이면 그들을 잡아먹습니다. 2008년 군중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았을 때 현명한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혼란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훈련했기 때문에 주식을 샀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숨어서 환자들이 그의 광채를 드러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도망친 사람은 잃어버린 것을 결코 되찾지 못했습니다. 누가 머물렀나요? 네, 이것은 배가 되었습니다. 느림은 게으름과 동의어가 아니다. 그것은 순수한 전략이다. 모든 사람이 예 라고 외칠 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기술, 세상이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일 때 굳건히 붙잡는 기술, 불확실성이 모든 것을 삼키려고 위협할 때 과정을 신뢰하는 기술입니다. 반응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의 차이,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과 자신의 나침반을 가지고 항해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결국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느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속도가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기 위해 도착하는 것임을 이미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돈을 버는 것은 함정이다. 그것은 빛나고 유혹하고 자유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박한 이자가 부과된 위장된 대출일 뿐입니다. 지속적인 부는 우연한 기회나 기발한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버는 것보다 적게 지출하고 현명하게 투자하고 멈추지 않고 배우는 기본에 지칠 줄 모르는 반복에서 탄생합니다. 그것은 성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올바른 위치에 놓인 각각의 돌은 구조를 강화시키며 어느 날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지었다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빠른 사람을 칭찬하지만 역사를 쓰는 사람은 느린 사람이다. 그들은 박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관성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명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산을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앞서 달렸던 사람들의 이름을 잊어버렸을 때 느린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확고하고 번영하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인생에서와 마찬가지로 돈 게임에서도 마지막 웃음은 언제나 기다리는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갖고 기다린다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투자한 것입니다.